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인텔레그래프에 실린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야후 파이낸스나 이 PR 뉴스와이어 등에서 파이 네트워크 KYC 100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관련 기사를 냈었고, 이것을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기사는 코어팀에서 제공을 해준 글들을 토대로 기사가 나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미디어 자체의 어떤 인사이트가 이용이 돼서 이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기사글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기사를 실었기 때문에 잠시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타이틀을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가 KYC를 완료한 사용자가 1000만 명에 달했지만 토큰은 아직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타이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비판성이 있는 기사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AI 멀티플 미디어의 비평글을 인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가의 비평글을 인용을 한 후에, 그리고 텔레그래프는 반대로 파이 코어팀에도 연락을 취해서 이에 대해서 실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코어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답변을 듣고 또 이것을 기사로 공유를 해주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사의 타이틀이라든지 글을 쭉 읽어보면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특히 기사글을 읽을 때 모든 문장과 내용을 다 파악하고 읽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기사는 대충 읽을수록 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형태의 기사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멀티플의 분석가가 파일을 비평한 근거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다 식상하게 들어왔었던 이유들, 아니면 다 알고 있는 이유들의 이 반복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 아직 파이코인을 거래소에서 달러와 교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가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이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래소에 상장이 일단 되어서 이 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산정이 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분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오랜 시간 동안 거래소 상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 있는 분석가들은 파이라는 프로젝트를 잠시적으로 바라볼 때 매우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기사의 후반에는 코어팀의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쪽에서 코어팀의 연락을 취하고 답변을 들은 부분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파이 코어팀은 이것을 독특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즉, 즉시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하는 대신 중간 단계이죠, 인클로즈드 네트워크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즉,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을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재해석을 하자면 거래소 상장은 사실 파이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프로젝트는 거래소 상장부터 보통 플랜을 짜는 게 아주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파이는 최대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하게 유저를 만들어낸 후 파이 블록체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때는 이 코인 거래소 상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플랜을 자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 이야기는 상당히 식상한 비판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으로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요, AI 멀티플 분석가가 얘기한 다른 이유로는 파이코어 팀이 최종적으로 블록체인 메인넷을 출시할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가 시장에 판매할 때 토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계속해서 클릭하고 로그인하는 이 가치가 충분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광고주에게 앱의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이 얘기를 또 재해석을 해보자면요, 사용자가 무료로 얻은 코인은 다시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요, 어느 정도 가치가 생겼을 때 시장에 당연히 바로 내다 팔 텐데, 그러면 코인의 가치뿐만이 아니고 파이 앱에 접속을 해야 되는 이유도 적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광고주도 이 파이 생태계를 바라보았을 때, 파이 앱을 보았을 때 메리트를 못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월드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상장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디어에서 이렇게 장기간 거래소 상장 없이 에어드랍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보았을 때 이런 토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모든 미디어가 월드코인은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무료로 매주 에어드랍을 주는 이 토큰이기 때문에 가치가 붙을지 의문이다. 거의 모든 전문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코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경험을 했고 분석을 했던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이 거래소 상장이란 방법으로
유저들에게 배분을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코인이라는 건 판매하는 제품과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상당히 강하게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구매하지 않은 코인은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100원만 되더라도 시장에 내다 팔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그런 마인드가 생겼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그런 마인드가 얼마나 이런 전문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문적이지 못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월드코인의 예를 한번 제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오브라는 기기에 이제 홍채 스캔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렇게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스캔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분들은 회사에 월차를 내고 KTX를 타고 택시 타고 오는 길에 또 식사도 해야 되고요. 그런 비용까지 다 지출을 하면서 보통 홍채 스캔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예이지만은 이런 토큰도 어떤 생산 원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런 부분을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다가 그 오브를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홍채를 스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나의 눈에 있는 정보, 홍채를 스캔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각자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 오픈 AI라는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AI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지, 그리고 여기에 인류는 어떤 솔루션을 가져갈지 등등, 혹시 이 AI가 화폐로 월드코인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지 등등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당연히 구체적인 비전이라든지 디테일한 기술력은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현재 이 흐름이라든지 개발진들의 네임 밸류들을 따지고 보면은 앞으로 분명 크게 상승할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홍채를 기꺼이 스캔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코인을 팔아서 끼니를 때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에어드랍으로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 거래소에서 1,0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다라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코인을 홀딩을 하거나 이 생태계에 더 깊이 관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이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 전체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코인이 또 10,000원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목표가를 100,000원 또는 100만원으로 잡는 또 사람들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심리라는 것인데요. 저는 월드코인에서 이미 이런 심리가 어느 정도로 다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코인과 월드코인은 차이점이 상당히 많지만 흡사한 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비교 증명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파이코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무료이던 아니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노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현재 폐쇄형 맨에 있어서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P2P 거래를 해서 파이코인을 매집하신 분들이든 이 생태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파이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각각의 파이에는 생산 원가라는 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존재해서 사실 이게 무료 에어드랍 코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 생산 원가를 떠나서도 현재까지 파이코어 팀이 보여준 철학이라든지 거의 5년 이상의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줘 왔는데요. 그리고 파이의 생태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한두 국가의 지금 생태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이 현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 홀더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당장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저 분석가가 얘기를 한 것처럼 모두 저가에 다 매도를 덤핑을 하기보다는 각각의 유저들이 나름대로의 목표가를 다 설정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홀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저력이 충분히 있는 코인 프로젝트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 분석가가 저렇게 분석을 한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 분석가는 저런 분석을 내어놓았지만 저도 오랫동안 파이를 지켜본 유튜브로서는 저것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사가를 보면은 2021년 3월 3일 베트남 언론인 이 VN 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는 베트남에서 22번째로 다운로드된 iOS 앱이고 2021년 5월에는 베트남의 한 언론이 파이가 실수로 사용자의 신분증 이미지를 해커에게 유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파이 네트워크 대변인은 앱이 KYC를 제3자를 통해 처리를 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유출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단을 또 인용을 했는데요. 이 기사도 저도 2021년 5월에 베트남에 있었던 사건을 바로 영상으로 다루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해커가 다량의 이 베트남 시민들의 구형 아이디 데이터를 유출을 했고 이 데이터의 소스가 파이 네트워크에서 내가 빼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큰 이슈가 되었던 사실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파이 네트워크는 탈중앙 KYC를 진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요티라는 중앙 KYC 기업과 제휴를 맺어서 20만 명만 테스트 형식으로
중앙형 KYC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 파이코어 팀은 우리는 저런 베트남 구형 아이디를 KYC에 사용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KYC 데이터 또한 파이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티라는 전문 KYC 기업에 모두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다. 이런 성명을 내었고요. 베트남 현지 기사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다. 제가 당시 이런 디테일한 것을 다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당시 요티 같은 경우는 여권만 KYC로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런 구형 아이디가 사용이 됐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 해커가 인용한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기사글도 파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읽어봤을 때는 역시 파이는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가 있는 프로젝트였다, 또는 역시나 스캠 프로젝트였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무시를 해도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읽어드리면서 가급적 다 반박 설명까지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이제 서서히 이런 미디어의 공격을 대비를 해야 된다. 분명 파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성장하는 프로젝트의 출현은 큰 오해와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글을 최대한 미리 많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도 꼰대가 정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동안 아마 이런 파이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미디어 글을 앞으로 정말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다 해놓고 미디어에서 어떤 점을 가지고 파이를 비판할지까지도 미리 다 대비를 해놓았을 때 이 파이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파이는 현재 폐쇄형 메인넷에서도 충분히 파이코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기 투자자들은 100% 다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당하게 쓸 때는 또 써보시기도 하고 여러 참여도 해보시면서,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 파이 보유량은 항상 남겨두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파이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셨다면 이번에는 시간이 나실 때, 기회가 되실 때 반대로 우리가 돈을 항상 벌어보듯이 거래를 통해서 파이를 벌어보는 그 경험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파이코인을 100% 홀드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조금씩 파이코인을 써보기도 하고 벌어보기도 하고 여러 앱에서 또 파이 앱을 사용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냥 100% 모두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100% 다 모두 일찍 써버린 상태에서 파이 프로젝트를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참여를 해가면서 이 생태계의 위대함을 느껴볼 때가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이 호드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투 방식을 저는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